선생님들, 가평에 사는 까미 언니예요. 잘 계셨어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프렌치 코스를 쭉 시작할 거잖아요. 엉트레의 첫 번째,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울토마토 렉틴 제거 우리 했었잖아요. 다 제 영상에서 이 프렌치 코스 요리를 위해서 제가 하나씩 씹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방울토마토를 렉틴 제거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재료를 담는 컵 모양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따뚜이,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채소를 좀 이렇게 크게 큐브로 썰어가지고 올리브유에 볶거나 그거를 스튜처럼 이렇게 쪄가지고 먹는 그런 요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방울토마토에 넣어야 되니까 이 라따뚜이를 굉장히 작게 찹을 해가지고 그거를 재료 하나하나 올리브유에 볶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섞어서 그 안에다가 방울토마토가 컵이 돼 있으면 그 안에다 차곡차곡 넣어서 크림치즈, 산양류 크림치즈 꼭 한 번씩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 위에다가 쭉 짜가지고 얹어서 먹는 첫 번째 엉트레, 입맛을 돋구는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기대하셔도 되고, 이게 과정이 조금 있긴 한데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식욕을 돋구는 그 식사지만 굉장히 속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익힌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프렌치 코스의 엉트레 첫 번째, 방울토마토 라따뚜이, 까미 언니랑 함께 요리하러 가봐요. 엉트레 첫 번째,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재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린 방울토마토는 요런 좀 큰 깜파리 토마토예요. 그러니까는 방울토마토는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이거 없으시면 방울토마토 쓰셔도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색깔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냥 빨간색으로만 하셔도 돼요. 방울토마토를 한 플레이트당 3개씩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2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인분을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방울토마토 9개, 그리고 거기 들어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크림치즈 있죠. 산양류 크림치즈. 이걸 하려고 그때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요 산양류 크림치즈 한 100g이면 돼요. 요게 100g 조금 안 되는데 요거랑 여기에다가 후추를 섞고 그런 다음에 이 바질 요거 큰 잎 2개, 작은 잎 2개 한 요 정도 크기로 찹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산양류 크림치즈를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실 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염소치즈 있죠? 염소치즈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원래 염소치즈랑 생크림을 섞는데 저는 생크림을 섞는 것보다 염소치즈만 넣는 게 훨씬 맛있어서 저는 이렇게 산양류 크림치즈로 하거든요. 없으시면 염소치즈 사셔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거 천일염 결정이거든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요거 숫자만큼 큰 거, 숫자만큼 작은 거 이렇게 9개씩 준비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넣을 거랍니다. 꼭 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토마토 안에 이 채소 라따뚜이를 섞을 건데 그때는 양파 200g 그리고 요 표고 있죠? 요 표고를 한 큰 거 3개나 작은 거 4개면 한 100g 될 거예요. 100g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런 짤주머니가 필요하거든요. 짤주머니와 요런 짜기 캡 이런 거 필요하고, 그 채소 찹해가지고 볶을 때 요 가열할 수 있는 올리브유, 이거 엑스트라 버진인데도 저는 요거는 가열할 때 쓰거든요. 중불 이상 올리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가 샐러드 해 먹는 굉장히 산도가 좋은 올리브 있잖아요. 그건 웬만하면 가열 안 하시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후추가 백후추, 꼭 백후추를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토마토 렉틴 제거하고 껍질 벗길 때 끓는 물에 소금 넣어야 되거든요. 이 소금 필요하고,
끝, 재료 소개 끝.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 렉틴 제거 해봤잖아요, 토마토. 그거 해보셨으면 아주 쉽고, 이제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해놓을 거는 당일날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크림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크림을 먼저 만들어서 짤주머니에 넣어서 냉장고에 하루 전날에 넣어 놓으시면 더 단단하게 굳어서 이렇게 짤 때 더 잘 짜지거든요. 뭐 당일날에 하셔도 되는데, 요거 한 100g 산양류 크림치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바질. 요 큰잎에다가 큰잎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뒤집어서 썰어야지 더 잘 썰어져요. 그 다음에는 막 넣어도 돼. 이렇게 말아요. 너무 두껍게 썰면 짤주머니에서 짤 때 얘가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감이 있긴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근데 이거 크림을 너무 빡빡 이렇게 스파츌라로 누르면 얘네가 너무 크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지 마세요. 요거 넣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 바질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섞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로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밥 비비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섞어줘요. 이제 백후추 넣을게요.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정말 조금 들어가거든요. 한 요 정도 들어가요. 요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준비를 해두세요. 이제 짤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짤주머니에 넣을 때 이런 한 500ml 컵 정도 있으면 되고요. 우린 양이 너무 작은데 짤주머니가 크죠? 집에 있으신 걸 그냥 하세요. 저는 이런 캡 같은 게 있어서 캡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은 캡은 없으시면 그냥 끝에만 살짝 잘라가지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끝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짜는 거. 그거 할 때 이거는 이따가 짤 때 필요한 거고, 요걸 이렇게 해서 이 캡으로 이렇게 좀 잠가놔요. 이 상태에서 제가 넣을게요. 그때 이런 받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넣기 편하자고 이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조금이야. 하지만 먹을 만치만 항상 이걸 좀 위생적이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을게요. 이런 끈으로 묶어 놓고, 요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거는 먼저 하루 전날 준비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당일날 하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요거 빼고 여기 잘라서 요거 다시 끼고 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요 상태로 냉장고에서 그만할게요. 방울토마토 안에 들어갈 이제 라따뚜이 할 거 준비할게요. 양파랑 표고가 필요하잖아요. 표고를 먼저 털어요. 요거 버섯 전용 브러쉬거든요. 버섯은 물에 닿으면 절대 안 돼요. 맛과 향이 다 나간답니다. 버섯은 워낙 깨끗하게 길러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털어주세요. 꼭 버섯 전용 브러쉬로 하세요. 야채 브러쉬로 하시면 버섯 다 상해요. 너무 크게 썰렸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표고버섯 착 다 한 거예요. 100g, 양파 200g,
이것도 표고처럼 찹해 주시면 돼요. 요게 100g이에요. 방울토마토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100g만 하셔도 돼요. 찹해 주세요. 표고랑 비슷한 크기로. 눈물에 찹한 양파 200g이에요. 이제 볶으러 가볼게요. 이제 양파 먼저 볶을게요. 올리브오일에 볶을 건데 올리브오일은 중불 이상으로 볶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얘는 지금 다 달궈졌어요. 이제 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넣지? 하는 정도로 많이 넣으시면 돼요. 이제 다 달궈졌으니까 후라이팬 잠깐 한번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세요. 이제 애들이 숨이 완전 다 죽고 그럴 때까지 한참 볶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제 양파 볶은 지 20분 딱 됐거든요. 이게 이제 투명해졌다가 카라멜라이징이 돼가고 있거든요. 수분을 충분히 날려주셔야 되고, 아까 그 많던 양이 이렇게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줄어든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줄었죠. 센 불에 너무 빨리 태우시면 안 되고 중불에서 요 정도. 아시겠죠? 요거 이제 트레이에 얘를 옮겨줘요. 식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식을 수 있게 좀 펼쳐주세요. 이쪽 편에는 표고 볶은 거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식혀둡시다. 이번에도 올리브유를 충분히 둘러요. 표고는 오일을 더 흡수를 많이 하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두르셔야 돼요. 이것도 중불 이상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아까 양파 볶은 이 팬 그대로에다 볶으셔야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를 항상 그래서 먼저 볶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 표고가 아니어도 딴 야채를 쓰실 때도 꼭 양파를 먼저 그 정도까지 볶으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줘요. 중불로 10분 했어요. 이 정도로 숨이 죽어야 돼. 아시겠죠? 트레이에 놓고 이제 식힐게요. 오일 상관하지 마시고 부으세요. 요거 이제 식힐 거예요. 아시겠죠? 해놓고 우리 토마토 렉틴 제거하는 동안 식히면 돼요. 지금부터는 토마토 렉틴 제거할 거예요. 렉틴 제거하기 전에 먼저 요 데칠 물을 부을게요. 소금 적당히 물은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렉틴 제거해봐요. 토마토는 이 껍질에 렉틴이 많이 있거든요. 이 껍질을 꼭 제거를 하셔야 되고, 씨에 독성이 많아요. 씨를 다 제거하고 완벽한 렉틴 제거를 한 다음에 요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만 이렇게 세워봐요. 이렇게 됐죠? 여기 잘라놓은 거와 요게 수평이 맞게 자르셔야 돼요. 어때요? 잘 세워져 있죠? 자, 안에 파낼게요. 요 기둥을 다 파내셔야 되고, 요 안에 씨 있죠? 요거를 요 칼 등으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씨 남아있지 않게 다 파주셔야 돼요. 요렇게. 아시겠죠?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요. 세워지게. 데치고 나서 찬물에 바로 담궈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얼음물을 준비해 놔야 돼요. 금방 데쳐지거든요. 네, 데칠게요. 색깔별로 데쳐요. 아시겠죠? 익는 시간이 달라요. 노란 게 더 금방 벗겨지니까 넣을게요. 금방 데쳐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여요? 이제 한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껍질 일어나는 거 보이죠? 이러면 바로 빼내세요. 그래서 이 얼음물에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렉틴이 많은 껍질을 벗겨 볼게요. 이렇게 일어나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홀에 넣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벗겨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살살. 이렇게 어때요? 수박 같았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껍질 렉틴 제거 다 했거든요. 이렇게 이 중에서 잘 된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인분 더 해놓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토마토 그릇 안에 넣을 라따뚜이 요거를 이제 섞어 볼게요. 여기 후추를 한 이렇게 적당하게 이 정도만 넣어 주시고 이제 얘를 혼합해요. 여기서 제가 오늘은 버섯을 약간 크리스피하게 했는데 요거 식감도 굉장히 좋고 괜찮아요. 이렇게 단단한 이제 토마토 컵이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소금 결정 있죠? 요 큰 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방울토마토, 작은 방울토마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좀 이쪽에 제가 작은 결정 또 빼놨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딱 씹었을 때 이 소금 결정이 씹히면서 굉장히 맛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 간을 전혀 안 했고 후추만 했거든요. 이제 넣을게요. 봐요. 넣을 때 밑에가 뚫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요 다른 손가락 엄지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걸 얼만큼 채우시냐면요. 60% 정도? 그러면서 요 입구 모양을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져줘요. 이렇게 하면 이따가 위에 크림 짜서 넣으면 아주 맛이 궁합이 좋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플레이팅 할 때 여기다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 접시에다가 다 나왔다. 이렇게 9개가 나왔어요. 아까 크림 만들어 놓은 거 꺼냈거든요. 차가워요. 이제 요걸 하려면 요걸 다시 풀어서 이걸 좀 잘라줘야 돼요. 잘랐고 됐어요. 이제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안에를 채워가면서 가생이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바질이 있잖아요. 이 바질을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더 하셔도 돼요. 요 접착제로 사용할 요 크림을 좀 이렇게 냅두세요. 바질 때문에 깔끔하게 요 접시에 짜지지가 않으니까 플레이팅을 하실 때는 항상 옅은 색깔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착을 시키세요. 어때요? 그 다음 진한 색깔 이렇게 잘 안착을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플레이팅 한 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와 궁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을 살짝 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드디어 프렌치 코스 첫 번째 요리
엉트레 첫 번째 방울토마토 라따뚜이 먹어보게 생겼네요. 이것은 한번 반을 잘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슬같이 생긴 토마토를 어떤 색깔을 먼저 잘라드려 볼까요? 난 노란색. 이렇게 해서 입이 크신 분들은 한 입에 드셔도 되고,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노란색 토마토가 너무 쫀득쫀득한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가지를 넣는다든가 파프리카를 넣는다든가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해 먹어본 결과 이 표고버섯을 양파랑 볶아서 넣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지랑 그 파프리카는 껍질 다 벗기고 씨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맛있어. 노란색 일단 맛있어. 그리고 요것에 진짜 맛을 더 느끼시려면 한 입에 딱 넣어서 씹어 드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이 오렌지색을 한 입에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게 깜파리 토마토라 약간 크긴 하지만 한 입에 먹어야지 이건 제 맛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를 통째로 먹었을 때가 정말 맛도 풍부하고, 그리고 씹다 보면은 정말 딱딱 씹다 보면 맨 끝에 그 소금 결정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따삭 하고 씹히거든요. 그때 간이 탁 하고 맞춰지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요번 요리의 킥이거든요. 소금 결정을 넣는 거. 그리고 요게 채소들 있잖아요. 채소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이렇게 드세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깝도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채소를 아예 얹어서 이번에는 손으로 들고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어머 아이고 어머 먹어볼게요. 진짜 첫 번째 코스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세 가지 컬러의 이 깜파리 토마토가 맛이 다 달라요. 정말 너무 맛있고, 전 여태까지 항상 할 때 빨간 걸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색깔로 했는데 이렇게 맛이 다르고 이렇게 맛이 풍부하고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아주 감탄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도 손님들 오시면 꼭 첫 번째 엉트레로 요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꼭 서비스 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너무너무 근사해요.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웰컴 드링크 이후에 첫 번째 코스로 나오는 엉트레의 첫 번째 방울토마토 라따뚜이 너무 이쁘죠?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실 때 이렇게 이쁘게 서비스 하시고 얌전히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샐러드 대신 입맛을 돋구는 이런 이렇게 익힌 샐러드로 준비했거든요.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실 때 이거 한 손으로 들고 드셔도 되고 나이프를 써서 썰어서 드셔도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엉트레가 나오기 전에 이것으로 좀 속을 달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코스로 만들어 본 방울토마토와 라따뚜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중이들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코스에서 또 만나요. 보너피티! 모든 게 소중해.